구름 한 점 없는 드높은 하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소슬바람, 북녘을 날아가는 기러기들, 이 모든 것들이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산막에서 독서는 그 품질이 다릅니다. 동요와 함께하는 가을 독서, 오늘은 마스노 슌묘의 일상을 심플하게입니다. 지은이 마스노 슌묘는 일본 가나가와 현 출생으로 겐코지의 주재 스님이자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은 간소하게 살아간다, 2장은 버리고 정돈한다, 3장 행복이란 족함을 아는 것, 4장 사로잡히거나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력으로 인해 목표를 향해 더 노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인생을 풍요롭게도 해줍니다. 단 거기에 진정한 풍요로움은 머물고 있지 않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선은 오로지 이것만을 쉼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심플하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심플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정리정돈만 잘하면 되는 것도, 검소하게만 생활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여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려냈을 때 몸도 마음도 생활도 심플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 풍요에만 눈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때로는 멈춰서서 진정한 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조금만 아무것도 없는 편안함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각 장에는 19개에서 22개 정도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소하게 살아간다 제1장, 그 소제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부러 불편함을 택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생각한다. 일주일의 하루는 채식의 날로 정한다.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완벽한 쾌적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연에 몸을 둔다. 하루 10분 좌선을 한다. 청소로 마음을 닦는다. 식재료를 버리지 않는다. 유행하는 건강법에 휘둘리지 않는다. 간소와 검소를 분별한다. 비축해 두지 않는다. 하나의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외출할 때는 소지품을 최소한으로 한다. 원하는 물건을 바로 손에 넣지 않는다. 살 수 있어도 사지 않는다. 때론 일을 건날린다. 연중 행사에 휘둘리지 않는다. 행동 거지를 정돈한다. 때론 큰 소리를 낸다. 편지를 쓴다. 100일간 계속해본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소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책 한 권을 다 읽은 기분입니다. 이 중 가장 감명 깊었던 한 절을 인용합니다. 간소와 검소를 분별한다입니다. 일체의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 간소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이라고 서는 가르칩니다. 현대는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도 보면 갖고 싶어져 사게 됩니다. 아직 집안에 많이 있는 물건임에도 없어졌을 때로 생각하여 비축해 둡니다. 그 결과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 간소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간소라는 말과 검소라는 말은 비슷한 듯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간소는 불필요한 물건을 도려내고 또 도려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죠.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닭에 눈이 갑니다. 다소 고가라도 마음에 드는 닭으로 차를 마시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고가의 닭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사용합니다. 싼 값의 닭을 여러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사용할 만한 물건을 구합니다. 이것이 간소한 생활입니다. 한편 검소는 가치가 낮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닭이 따윈 아무래면 어때? 차만 마실 수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죠. 그런 사람이 일부러 고가의 닭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싼 값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검소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생활 중에서 무엇을 간소하게 하고 무엇을 검소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집안은 저절로 산뜻해집니다. 거창 하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191쪽짜리 아주 조그마한 책입니다. 곁에 두고 언제나 필요하면 꺼내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마스노 슈미의 후기, 그리고 이 책과 함께 들으면 좋을 동요 보내드리면서 권태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한 욕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은 본능적인 욕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욕망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이상 인간이 욕망에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욕망만 채워진다면 인간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살아가려면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음식만으로 인간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 처음에는 만족감을 얻겠죠. 하지만 그 욕망은 점점 커져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다다미 반장, 누워서 다다미 한 장이라는 선의 수행생활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생에게 주어진 공간은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가족 넷이서 살아가는데 거의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방이 10개가 있다 한들 그 대부분은 사용하게 되지 않겠죠. 그래도 우리는 무심코 방이 많으면 좋을 텐데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욕망이란 것은 자신도 모르는 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만 점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강해만 들어갑니다. 욕망이 점점 부풀어가면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더라도 또 새로운 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절대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만족을 모르는 마음, 저는 이것을 마음의 대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 욕망입니다. 마치 지방처럼 불필요한 욕망이 마음을 좀먹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집착심밖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갖고 싶다는 욕망에 집착하고 그렇게 손에 넣은 것에 집착합니다. 절대 내려놓는 법 없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갑니다. 잃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밀려듭니다. 거기에는 불안이나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이나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무의미한 집착이 난 것들입니다. 뭔가를 내놓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불필요한 불안이나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대사증후군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체의 대사증후군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거나 배가 나오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합니다. 혹은 건강진단 결과의 수치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써 주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대사증후군은 좀처럼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마음의 대사증후군은 어떤 것인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술했습니다. 모든 욕망을 버릴 수는 없고 욕망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집착이 당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마음의 지방을 조금 더 떼어낼 수 있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8월 1일 겐코지 방장에서 마스노 슈미오. 이 책은 비록 일본의 선사께서 쓰신 책이지만 절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비록 지금은 폭염이지만 가을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모든 정치에서, 공기의 흐름에서, 물소리에서, 바람소리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요 부르기 좋은 계절입니다. 언제가 사막에 있었던 동요 부르기 대 보내드리면서 권태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
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체리 불러 모아 논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활짝 폈네 하얗고 빛깔이 눈송이처럼 날리네. 따뜻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아카시아 꽃게야 개피 없는 날의 과수원이 산뜻한 초살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들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이별이며 내 별도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좋은 노래죠. 이수인님의 별이었습니다. 엄마가 손 그늘에 불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사랑 노래에 들레고 잠이 듭니다. 이게 2절이 더 애절해 가사. 아들과 잠을 정이 서로 있구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모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더 많은 물에 달려옵니다. 이어서 기타 반주의 동요가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 기타를 정말로 꼭 배우고 싶죠. 안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거국새 슬피 서울새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이런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듯이 보이지 않는 다옥다옥 소리 조용한 소리 밭에는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빠는 곽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경찰에서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체리 불러 모아 놈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활짝 폈네 하얗고 빛거이 눈송이처럼 날리네. 따뜻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없는 날의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불러드렸던 동요들이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시름을 덜어주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